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근데 요새 네. 진짜 보통 보면 한 5월 말쯤 되면 이제 훅훅 더워지면서 그러는데 요새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그렇죠. 저녁 때 잠깐 와이프하고 어디 잠깐 나왔었는데 네네네. 사람들도 되게 거리에 많이 다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날씨가 뭐 캘리포니아 날씨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요즘 날씨만 같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어떤 이제 주제로 어떤 도움을 또 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제가 이렇게 치과 병원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세월이 빨리 가서 거의 의사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네, 제가 병원은 캐롤턴에서는 한 17년 정도 했나. 네, 엄청 그렇게.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병원을 계속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치료에 관한 것도 배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건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더라고요. 데이터가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한 십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오해를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제가 오래 전에 그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네. 거기 보면 애정남이라는 게 나요. 애정남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뭐 사랑이 넘치고 네네. 이런 건데, 그 애정남이 그 개그 코너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정이 많아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애정남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하나 에피소드를 보니까 이제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얼마큼 줘야 되냐, 남자친구한테. 맞아요. 그런 거 애매해요. 애매하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발렌타인데이가 한 달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사귄 사람은 사탕 줄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으니까. 네,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1년이면 이만큼 줘라 이렇게 네네. 하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많은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 분의 경험을 통해서, 치과도 마찬가지. 네네. 보면 환자분께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취득하시는 얻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 네. 그것이 지식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책을 봐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엄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몇 번 자판만 두들기면 주르륵 나오니까. 네, 그래서 병원 오시기 전에 본인 증상을 막 찾아가지고 맞아요. 네이버 지식인 검진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사랑니라든지, 그래서 되게 많이 아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로 보면은 이제 그 시술 과정 같은 걸 그렇죠. 촬영해서 올려놓은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 그런 인들을 위해서 올렸지만 또 네네. 액세스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보시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내가 이런 수술을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화되지 않은 그런 무분별한 정보가 네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그런 것이 되고 건강에 관한 거면 또 네. 그게 해가 될 수 있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치과에 관해서도 이제 잘못된 정보가
이제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진짜 원장님 요새 챗 GPT 때문에 네. 난리잖아요. 이제 인터넷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디에 베이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보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저 미국의 MCAT을 챗 GPT한테 물었더니만 네. 뭐 60%를 맞았다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요. 그런, 그 정도도 있는데 또 이게 또 정보라는 게 10가지가 있으면 80만 뭐 9은 맞는데 하나를 틀리면 그것도 잘못된 정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맞아요. 치과 쪽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 이제 환자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과 말씀을 하면 금방 알아요. 네네. 금방 이제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다. 네, 5분 정도 이제 대화를 해보면 네.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 대화를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치료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치료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말씀만 하면 전달하는데 네네. 이제 그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그러면은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단연간에 정말 10년이 넘는 15년이 넘는 여러 가지 이제 환자를 대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많은 생각 지식을 갖고 여기저기서 유입된 것들로 본인의 생각이 굳어지신 분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좀 정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애정남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배우 원장님이 오늘 애정남이 그래서 돼주시겠다고. 이제 제가 경험을 토대로 환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네네. 아마 제가 말씀하는데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네. 것들을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좀 정해 주실지.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셨던 요건 좀 잘못된 정보인데라고 하셨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치아가 아프지 않으니까 뭐 나는 뭐 건강한 편이다. 네, 네. 나의 치아는. 그래서 이건 아주 보편적인 거라고 벌써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꼭 믿어요. 이빨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요소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네. 너무 바쁘시거나 뭐 경제적인 사정이 있으시거나 네네. 그래서 내가 뭐 치아가 안 아픈데 구태여 뭐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은 심각하지 않을 거야라든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무서운 병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암이 물론 치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는데 어떤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증상이 네. 나타났을 때가 그 너무 진전이 많이 된 상황. 맞아요. 네. 손 쓸 수 없는 그렇죠. 상황.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란 거는 우리가 몸에서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네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암이 무서운 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가 증상이 너무 늦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치과에 와서 오랫동안 안 오시다가 네네. 와서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문제가 네. 있으셔서 그래서 오시는데 진단을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하나의 문제는 증상으로 나타난 문제고 네. 그리고 다른 문제 증상으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그쵸. 문제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이라고도 봐야 돼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하고 그리고 병하고 이렇게 항상
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메디칼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진단 검사를 뭐 1년에 한 번씩 종합 검진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죠. 모르는 병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나 전문의들이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병이 없으면 병이 없으면 증상이 없어요. 네네. 맞죠? 네. 그런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에 관해서 치과뿐만 아니라 네네. 그 의학계 쪽도 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그런데 보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그런 쪽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좀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이런데 네네. 사정들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치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네네. 이제 오래 접하다 보니까 그러셨었구나라고 이제 좀 이해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치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 그 치아에 관한 문제. 네. 그 아프면 무조건 오세요. 그렇죠. 아프면 목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요일 날도 전화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병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치아하고 연관된 것들, 네네.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치주에 관한 치아 주변 네. 잇몸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진전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병원을 갈 정도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문제는 있지만 안 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 문제가 점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게 늘상 계속 한결같이 있으면은 가는데 어쩌다 욱신거리다 그렇죠. 또 나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네네네. 괜찮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괜찮아졌다 안 좋았다 괜찮았다 하면서 계속 조금씩 나빠지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치주에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미뤄 두시는 경향이 있더라. 치아의 문제보다는. 네네,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게 아프네 해서 인터넷에 막 찾아보세요. 네네.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인터넷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신경치료 해야 된다, 잇몸이 안 좋다. 이거 다 진짜 소용없습니다. 직접 와서 병원에 가셔서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가 사실 되게 다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가 느끼고 이렇게 찾는 정보는 맞아요. 한 길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인 거. 그죠?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인 거. 이제 의사가 보는 거는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원인을 이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단을 하고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로 치아가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신청곡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 씨의 노래인데 누가 이렇게 또 샴푸 향을 이거는 특별한 그 의미는 없고요. 네. 그냥 노래방에서 연습 좀 해본 곡인데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신청곡 하셨다고 합니다.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모시고 치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애매한 것들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애정남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전반부에서는요 증상에 대한 잘못된 상식 그걸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치아 관리에 있어서도 또 잘못된 상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치아 관리에 있어서 잘못된 상식이 왜 위험하냐면 네네. 이제 어떤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치아를 관리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그런 습관이 결국에는 하루 이틀
치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아요. 예. 습관이란 것 자체가 오랜 시간 축적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에는 지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네네. 계속 그것을 이어가는 거죠. 맞아요. 누가 바꾸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심지어는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려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내가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고 네. 그걸 뭐 어떻게 제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서 도대체 우리가 치아 관리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치실 사용에 관한 거예요. 네네. 네, 치실 사용이 치실 사용하면 치아가 벌어진다. 요런 거 진짜 생각하고 계신 분들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치과 의사니까 안 벌어진다고 하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치아가 자꾸 벌어졌어요. 제가 요즘에 치실을 좀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원인하고 결과가 같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치실을 해서 벌어진 게 아니고 네. 이제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서 잇몸이 안 좋아도 네네. 치아의 어떤 균형이 또 깨지고 바이시 달라져서 이제 뭐 치아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네네.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치아가 위에 치아들이 조금씩 내려온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아가 벌어지고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치실 사용으로서는 치아가 벌어질 수는 없고요. 잇몸을 그러니까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네네. 내가 다른 것들이 안 좋아져서 그러던 차에 그냥 치실을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실 사용에 관한 거는 치아가 어떤 이동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교과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한 8시간 동안 똑같은 힘이 이렇게 그 치아에 적용이 돼야 돼요. 8시간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뭐냐면 네. 이제 그 교정 같은 거나 교정은 이제 와이어들을 해가지고 맞아요. 장기간 동안 교정을 하루 만에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 2년 동안 아주 천천히 왜냐하면 그런 힘들을 계속 적용을 하기 때문에 또 뼈에 간에 뿌리 주변의 뼈가 또 바뀌고 네네. 그리고 또 치아의 이동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치실을 통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사실 치실은 그렇다 치고 네. 가느니까 그러면 요지 사용하시는 이쑤시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요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신 분들이 네네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요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큰 덩어리들이 빨리빨리 빠지잖아요. 네네. 예, 도움은 되는데 우선은 요지는 그 어떤 요지보다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프락시 브러쉬라고 네.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치간 맞아요. 칫솔은 그 솔처럼 이렇게 잔털들이 예, 막 잔털들이 있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큰 이제 어떤 음식 찌꺼기를 뺄 뿐만 아니라 치아 표면에 있는 그런 플렉들도 같이.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물론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예를 들어서 그걸 막 쑤시는데 피가 계속 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마치 그 홍콩 영화의 주윤발 씨가 노상에 이쑤시개를 물고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노상 이거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치실을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뭐 요지를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뭐 약국 같은 데 가면 치간 칫솔을 팝니다. 그걸 사용하는 게 더 낫다. 사이즈별로 있어요. 네네. 사이즈별로 있어서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쓰실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잇몸이나 이런 것도 또 덜 다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상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수동 칫솔이 더 좋냐, 전동 칫솔이 좋습니까? 맞아요. 요것도 좀 뭐 많이 질문하는데 네. 이거는 뭐 어디에 뭐 연구 결과에서 있는 것보다는 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제 경험과 네.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음. 플라그를 제거하고 네. 그런데 이제 수동 칫솔도 잘 사용을 하시면 왜냐하면 전동 칫솔이 나오기 전에는 다 수동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전동 칫솔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쉽게 양치질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예, 이렇게 왜냐하면 네네. 이렇게
가져다 놓기만 하면 해주니까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회전을 하면서 막 씻어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데 또 그거를 그냥 물고 계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적당한 위치에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전동 칫솔을 사용을 잘하시면 플레이그 제거엔 도움이 더 됩니다. 오히려 예, 잘 사용법대로 잘 사용을 하면.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 오셨을 때 양치질을 수동으로 잘 못하시는 경우,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전동 칫솔을 권해드려요. 이거를 이런 잘 안 닿는 부분에는 네네. 전동 칫솔을 하시면 더 깨끗하게 클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로 보니까 뭐 왼쪽은 잘 닦이는데 오른쪽은 잘 안 닦인다든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또 그게 수동 칫솔은 또 약간 좀 강약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어디를 또 닦는가에 따라 다르고 네네. 또 이것도 습관이에요. 맞아요. 예, 습관이 오랫동안 수동 칫솔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치과 오셔서 양치질 좀 하고 클린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예, 그래서 양치질 하고 오시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 민망하겠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대로 있다고 말씀은 안 하지만 네네. 우선 그렇게 오시면 어떤 거를 잘 봐드릴 수 있냐면 네. 양치질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양치질 바로 하고 나오셨는데 클리닝 할 때 보면 이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치과에 가셔가지고 네. 클리닝 원래 이제 클리닝 하시니까 뭐 양치질 필요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제 화장실 가서 양치질 막 하시고 오셔가지고 네. 제가 클린 안 된 부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클린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그러면 이제 하이제니스트가 네. 이제 봐서 이쪽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면 있어요. 자신의 습관을 좀 바꿔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지금 양치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분노의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로 네네. 남성분들이 네네. 요 이제 박박해야 좀 개운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보면 또 이게 너무 심하게 양치질 하신 분들 중에 그 치아가 잇몸 선에 닿는 부분에 그쪽 부분이 상하 조직이 가장 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상하 조직이 얇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양치질 하다 보면 거기가 파여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린 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시리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들이 네네.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환자분한테 여쭤봤을 때 그 파인 것이 양치질뿐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칭 하거나 이를 꽉 물고 있거나 그라인딩 할 때도 그쪽 부분에 손상이 있을 수가 네네.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신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양치를 어떤 소를 쓰세요 그러면 본인이 아세요. 네. 빡빡 닦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음. 이것도 습관입니다. 맞아요. 네, 습관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빡빡 닦게 되시면 그런 부분에 암호가 될 수가 있고. 손상이 있겠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양치질 우리가 하루에 2번에서 3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죠? 2번 한다고 치면 거의 한 700번을 그러니까요. 닦는데 네네. 열심히 잘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또 그게 손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또 그것도 이제 원인이지만 그 치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치약에도 성분 중에서 약간 abrasiveness라고 이렇게 더 예를 들어서 화이트닝 치약, 네, 그 미백 치약들은 네네. 좀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하얗게 만드는데 그게 거친 성분들이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닦게 되면 잇몸에 잘못 닿게 되면 잇몸이 뻘겋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자극을 예, 받는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치약을 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약을 하지 않았던 칫솔질과 치약을 사용했던 칫솔질을 이제 밖에서 몸 밖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니까 네네. 치약을 사용했던 그런 그 상황에서 더 많이 이렇게 깎여지는. 오히려. 예, 그래서 치약을 사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적당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렇군요. 예. 그리고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아까 치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잇몸
잇몸에 관해서 이렇게 증상들이 이렇게 막 쉽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에드빌을 먹으면 머리가 이렇게 괜찮아지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어떤 증상만의 어떤 치료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잇몸 약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한국 제품도 아주 뭐 유명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뭐 잇몸이 안 좋을 때 잇몸 약 먹으면 괜찮아지더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약의 기능은 있습니다. 네. 기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치주골 형성 촉진을 한다든지 뭐 항염 작용을 한다든지 잇몸 통증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치주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능성 식품이고 약품이 네네.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치석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약을 듣는다면 약을 넣는다. 이 마스킹 이펙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냥 눌러 놓는 거. 네, 그러니까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뭐 부러진 뼈에 마치 반창고를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약을 드시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잇몸 치료를 한 다음에 했을 네. 때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예. 참 보면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또 잘못된 오류가 많구나. 그걸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마지막은 이제 잘못된 지식은 몸에 해가 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결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치과 쪽만 아니라 모든 네. 거에 삶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